김삿갓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본명부터 출생지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입니다.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07년에 태어나 1863년에 죽었다고 전해지는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이죠. 안동 김씨 가문 출신으로 할아버지 김익순이 정조 암살 음모에 연루되면서 가문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양반 신분을 잃고 전국을 떠도는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김삿갓은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한시로 양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벼슬하는 놈 치고 똑바른 놈 없고 장사하는 놈 치고 속 좋은 놈 없다는 식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권력자들을 조롱했죠. 동시에 서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처지를 따뜻하게 대변하는 시도 많이 남겼습니다. 주막에서 술값 대신 시를 지어주고 기방에서 기생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즉석에서 재치 있는 시를 지어내는 천재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서 그 자리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시를 즉흥적으로 지어냈어요. 특히 양반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꼬집는 풍자시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양반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도 청렴한 척하는 관리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런 시들은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김삿갓의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방랑 시인이 가져야 할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요. 불우한 가문 배경, 신분 몰락의 비극, 자유로운 정신, 뛰어난 문학적 재능, 서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까지. 마치 누군가가 이상적인 방랑시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을까요? 양반 출신의 교양과 학식, 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함,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어떤 상황에서도 즉석에서 시를 지어낼 수 있는 재능, 그리고 평생을 방랑하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까지. 너무 많은 덕목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유명한 인물인데 동시대의 공식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김병연이나 김삿갓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렵고 당대 문인들의 문집에서도 김삿갓을 언급한 기록이 드뭅니다. 김삿갓이 활동했다고 추정되는 19세기 전반은 조선 사회가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로 정치가 혼란했고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었죠. 이런 시대의 권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방랑시인이 있었다면 당연히 화제가 되었을 것이고 어디선가 기록이 남았을 텐데 그런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김삿갓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시들을 살펴보면 그 완성도와 일관성이 놀랍습니다. 수많은 시들이 모두 같은 스타일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보통 한 사람의 작품이라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김삿갓의 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같은 완성도를 보입니다. 이것도 의문스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 김삿갓의 인생 이야기 자체도 너무 극적입니다. 할아버지의 영모 사건, 가문의 몰락, 신분의 추락, 자발적 유배, 전국을 떠도는 방랑, 죽을 때까지 굽히지 않는 자존심까지.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모두 한 사람에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김삿갓 씨라는 인물은 과연 실존했을까요? 아니면 후대 사람들의 상상과 바람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캐릭터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김삿갓의 정체를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의 출생지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여러 지역이 김삿갓의 고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각각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김삿갓이 자신들의 고장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김삿갓 문학관까지 건립했습니다. 영월군 하동면 와성리에 김삿갓의 묘가 있다고 하고 그가 말년을 보낸 집터도 보존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김삿갓에 대한 구전 설화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월의 김삿갓은 다소 거친 성격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술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하며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져요. 영월 지역의 산과 강을 소재로 한 시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반면 경기도 양평군도 김병연의 생가터가 자신들 지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지평면 일대에 안동 김씨 가문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면서 족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양평에서는 김삿갓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양평의 김삿갓은 영월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좀 더 온화하고 학구적인 면이 강조되며 서민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부각됩니다. 양평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서정적인 시들도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도 김삿갓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랑 중에 머물렀던 곳들이라고 하면서 김삿갓의 흔적이 담긴 유적지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경상도의 몇몇 지역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지역에서 주장하는 김삿갓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출생 연도부터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1807년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1808년이나 1809년이라고 해요. 가족 관계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이름이나 형제자매의 수가 지역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성격이나 행적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그려집니다. 강원도의 김삿갓은 좀 더 거칠고 반항적인 인물로 경기도의 김삿갓은 상대적으로 온순하고 학자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좋아했다는 음식이나 취미도 지역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각 지역에서 전해지는 김삿갓의 시들도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통으로 전해지는 유명한 시들도 있지만 각 지역 고유의 김삿갓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시들이 따로 있어요. 이 시들은 해당 지역의 지명이나 풍물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방랑시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이유나 개인적 사정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양반들이 많았거든요. 이들 중 시제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방랑시인으로 활동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들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의 김삿갓으로 통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한 명의 김삿갓이 실제로 전국을 떠돌아다녔는데 각 지역에서 그를 자기 지역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머물렀거나 인상 깊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김삿갓을 자기들의 소유로 여기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방랑시인들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김삿갓이라는 인물로 합쳐진 것입니다. 민담이나 전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 실화들이 한 명의 전설적 인물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김삿갓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동시대 기록의 심각한 부족입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특별한 인물이었다면 당대의 문헌에 반드시 언급되었을 텐데 그런 기록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김병연이나 김삿갓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삿갓이 활동했다고 추정되는 19세기 전반기의 실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마찬가지예요. 헌종실록, 철종실록 등을 다 찾아봐도 김삿갓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방랑시인 개인의 일상이 국가 기록에 남을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삿갓 정도의 화제성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언급되었을 법해요. 특히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풍자시를 지었다면 관가에서도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쓰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삿갓의 시 중에는 관리들의 부패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시들이 널리 퍼졌다면 당연히 관가의 관심을 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당대 문인들의 개인 문집에서도 김삿갓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는 문인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했고 특이한 인물이나 재미있는 일화는 문집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추제조수삼이나 다산정약용 같은 당대의 대표적 문인들의 문집을 봐도 김삿갓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려워요. 이들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했고 그런 만남들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는데 김삿갓 같은 독특한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김삿갓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시인들, 예를 들어 김삿갓보다 훨씬 덜 유명한 방랑시인들도 당대 문인들의 문집에서는 종종 언급됩니다. 그런데 김삿갓만은 예외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이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김삿갓의 작품을 모은 문집도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김삿갓의 시들은 대부분 후대에 편찬된 문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김삿갓 본인이 직접 엮은 문집은 없고 그가 죽은 지 한참 후에 다른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들을 모아서 만든 것들이에요. 가장 오래된 김삿갓 문집이라고 알려진 것도 김삿갓이 죽은 지 수십 년 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문집들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편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편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김삿갓의 시들을 수집했는지, 그 진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는 다른 조선시대 문인들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생전에 자신의 작품을 정리하여 문집을 남겼거나 적어도 제자나 후학들이 사후 즉시 유고를 정리했거든요. 특히 유명한 문인들의 경우는 죽기 전부터 작품 정리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삿갓의 경우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생전의 작품을 정리한 흔적도 없고 직계 후손이나 제자들이
유고를 정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한참 후에 누군가가 모아서 문집을 만든 거죠. 더구나 현재 김삿갓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시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김삿갓이 죽은 후에 생긴 사건이나 인물을 언급한 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 같은 시들이나 김삿갓 사후에 유명해진 인물들을 언급하는 시들이 있어요. 이런 시들은 명백히 후대의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거나 아예 김삿갓 이름으로 새로 창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해지는 김삿갓의 작품들 중에서 진짜 김삿갓의 작품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의문들은 김삿갓이라는 인물 자체의 실존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김삿갓은 처음부터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실존했지만 후대에 그의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고 신화화된 것일까요? 김삿갓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19세기는 조선 사회가 큰 변화와 혼란을 겪던 시기였어요.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 계층의 변동 등으로 많은 양반들이 몰락하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해로 중앙 정치는 소수 가문이 독점했고 지방에서는 탐관오리들이 횡행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세금 부담은 늘어났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민생은 도탄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양반 가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일부는 아예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가문이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시기라 한 번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이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양반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시험에 실패하여 출세의 길이 막힌 양반들도 많았어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몇 번 과거에 실패하고 나이까지 들면 더 이상 출세를 포기하고 방랑 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떠돌이가 된 양반들 중 일부는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시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막에서 시를 지어주고 술값을 받거나 부잣집 잔치에서 즉흥시를 지어 사례금을 받는 식으로 살아갔어요. 때로는 관아나 양반집에서 문서 작성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랑문인들은 전국 곳곳에 있었어요. 각자 나름의 특색과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활동 지역도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주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활동했고 어떤 이는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또 어떤 이는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활동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양반 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렸고 때로는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를 지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서민들에게는 친근한 존재였고 양반들에게는 다소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김삿갓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런 여러 방랑시인들의 특징과 일화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적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담이나 전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의 전설적 인물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한 어떤 방랑시인의 풍자시 재능, 경기도에서
활동한 다른 시인의 해학적 성격, 충청도의 또 다른 시인의 섬인 친화죠. 면모, 전라도, 어느 시인의 자유분방한 생활 방식 등이 모두 김삿갓이라는 하나의 인물에게 귀속된 것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틸 오일렌 슈피겔이나 터키의 나스레딘, 호자 같은 인물들도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되 여러 사람의 일화와 지혜가 한 명에게 집중되어 만들어진 복합적 캐릭터로 여겨지고 있어요. 영국의 로빈 후드나 러시아의 이반 바보 같은 인물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도 김삿갓 외에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인물들도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면서도 여러 민담과 전설이 합쳐져서 형성된 복합적 캐릭터로 볼 수 있거든요. 김삿갓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방랑시인들의 집합적 기억이 투영된 상징적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방랑시인들의 이야기와 작품들이 김삿갓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전설적 인물이 탄생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삿갓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활동했다는 이야기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김삿갓의 모습이 전해지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 명의 다른 방랑시인들이었는데 후대에 이들의 이야기가 모두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김삿갓은 한 명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 조선 후기 방랑시인들을 대표하는 집합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삿갓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삿갓이 실존 인물인지 복합적 캐릭터인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삿갓이 우리 문화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김삿갓은 이미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 중 하나가 되었어요. 김삿갓이 대변하는 가치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로운 정신입니다. 김삿갓은 어떤 권위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인물로 그려집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의 지위를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것, 정착하지 않고 끝없이 떠도는 것,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것 등이 그런 자유 정신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중인은 중인답게, 평민은 평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강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김삿갓처럼 신분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죠. 현대인들이 김삿갓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자유로운 정신 때문입니다. 둘째는 저항 정신입니다. 김삿갓의 풍자시들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었어요. 부패한 관리들을 조롱하고 위선적인 양반들을 비판하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죠. 이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비판 정신과 저항 의식의 구현입니다. 특히 김삿갓의 풍자시는 직접적이고 신랄했습니다. 에둘러 말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실의 모순을 지적했어요. 벼슬하는 놈 치고 똑바른 놈 없다는 식의 직설적 표현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현실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의식이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서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입니다. 김삿갓은 높은 신분 출신이면서도 서민들과 허물없이 어울렸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변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자 계급을 초월한 인간적 연대의 모델이 되었어요.
김삿갓이 주막이나 시장에서 서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는 일화들은 많은 감동을 줍니다. 양반 출신이지만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평등하게 대화했고 서민들의 고충을 시로 표현해 주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고 진정한 삶을 갈망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고 싶어 하며 계급과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을 원하거든요. 김삿갓은 이런 현대인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문학사적으로도 김삿갓의 의미는 큽니다. 김삿갓은 한시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 이전까지 한시는 주로 양반 계층의 고상한 문학으로 여겨졌는데 김삿갓은 한시를 서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김삿갓의 시는 어려운 고사나 전고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와 소재를 활용했어요. 서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죠. 이는 문학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또한 김삿갓은 풍자 문학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해학과 풍자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웃음 속에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한국 문학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어요. 현재까지도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김삿갓의 정신을 계승하여 현실 비판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김삿갓은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김삿갓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해석과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요. 이는 김삿갓이라는 인물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김삿갓의 가치는 큽니다. 김삿갓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중함,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인간 평등의 가치 등을 배울 수 있거든요. 특히 획일화된 현대 사회에서 김삿갓의 자유로운 정신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삿갓의 실존 여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삿갓이 체현하는 가치와 정신이거든요. 설령 김삿갓이 여러 방랑 시인들의 복합적 캐릭터라 할지라도 그가 대변하는 자유, 저항, 소통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입니다. 김삿갓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진정한 삶에 대한 갈망, 부조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따뜻함 등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김삿갓이 한 명의 실존 인물이든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상징적 존재든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지식인은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웃음과 해학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런 김삿갓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김삿갓들이 나타나 또 다른 방식으로 자유와 저항, 소통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런 정신이 있는 한 김삿갓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